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86회 방송. 네, 86회 방송입니다. 86회 방송. 아, 반가워요. 네. 쏠리는 것 같아요. 옆으로 좀 일로 오세요. 네. 뭔가 쏠리는 것 같았어요. 붙으세요, 저한테. 네. 오늘은 다 다르네요, 좀. 이게 옷이랑 컨셉이. 오늘 방송 순서가 뭔가요? 자, 오늘 방송 순서는요. 그동안 취업 정보통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한번 좀 쉬어가는 타임. 취업 정보통을. 자, 오늘의 순서는요. 합격자 에피소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접 뭐라고 해야 되나? 면접 기출? 실제 저희 교육생들이 면접 봤을 때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 있잖아요. 면접 기출 문제. 면접 끝판왕.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역시 Q&A 시간입니다. 예, 궁금한 것들 지금부터 생각해놨다가 이때 Q&A 시간에 저희한테 물어보면 답변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오늘 순서는 합격자 에피소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면접 기출 문제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면 더 확률이 높아지는지 정보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순서. 첫 번째는 합격자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합격자 여러분, 에피소드. 예, 동기부여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요새 많이 좀 채용 공고 없다고들 많이 생각하실 건데 합격자 어떻게 합격했는지 스토리 좀 들으시고 좀 힐링도 하실 겸 뭐 벤치마킹 하시라고 저희가 동기부여 하실 겸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합격자 에피소드 시간이에요. 첫 번째 합격 사례는 혹시 국제약품이라고 아시나요? 국제약품? 지금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제약품이라고 아시나요? 국제약품? 국제약품 감사팀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합격하셨고 이제 저희는 이제 멘토링 코스는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또 경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최종 합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약품 감사팀에 합격한 회원하고 이제 합격해서 엊그제 같이 미팅을 하고 이제 앞으로 경력 관리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고시 준비를 3년간 했어요. 3년. 3년간. 공백기죠, 3년이면. 거의 학교를 한 번 더 다닌 급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 더 다닌 그런 긴 그러네요. 시간 동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 직무가 이제 감사팀이었어서 실제로 최종 면접에서는 같은 경쟁자가 막 어마어마할 때 예를 들면 공기업 인턴하다 온 사람도 있었고 해외대인 사람도 있었고 원래 이쪽이 좀 고스펙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죠? 사실 실제로 뽑는 것도 고스펙을 많이 뽑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그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합격한 회원을 뽑은 이유는 많이 절박해 보였고 고생을 많이 해본 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분 실제로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면접 준비했었고 그 고시 준비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공부 학비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실제로도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절박해 보여서 뽑았다. 고스펙자들도 있었지만 실제 관련된 사회 경험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관련 사회 경험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 직무에 예를 들면 뭐 인사총무면 그 인사총무에 관한 그런 직무 그런 아르바이트 경험, 그 다음에 뭐 영업관리는 영업관리에 관한 경험, 그 다음에 뭐 감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팀에 관련된 경험. 그리고 스펙은 이분이 수도권이긴 한데 하위권이에요. 수도권 하위권 법학과이고 실제로 고시 공부는 했지만 뭐 1차 합격이라든지 사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좀 부족한 스펙의 공백기도 갖고 있었는데 나이도 지금 30이고요. 나이도 30에다가 그래서 이제 국제약품 감사팀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도 저희 취업 스킬을 최대한 취업에서는 취업 스킬을 모두 동원해서 진짜 후회 없이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박함을 어필했고 이제
감사팀, 국제약품 감사팀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는 연봉이 지금 초봉이 3천 이상이래요. 엄청 높죠. 네. 이 회사는 뭐 복지나 이런 게 좋나요? 네, 복지도 이제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당연히 있고 네. 그리고 근속연수가 이렇게 좋은 회사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길대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지금 인수인계 받고 공부하고 있대요. 네. 괜찮은 회사죠. 바로 막 업무를 막 급하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알려준다는 교육시키는 차원으로 해서 인수인계도 해주고 네, 좀 여유롭게 지금 독서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팀이 거의 하는 일이 이제 회계나 이런 법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지적하고 이제 자체적인 자정 기능을 하는 건데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업계나 이런 실제 뭐 제도적인 측면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인수인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결론은 이제 혹시 공백기가 기신 분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네, 정리를 해가시면 훨씬 기업에서는 뭐 공백기 많다고 막 좀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경험을 한 만큼 더 이 지원자의 역량을 높이 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공백기가 사실 막 되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옛날처럼.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공백기 많다고 막 더 취업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때 뭐라도 이제 공백기 때 뭐 했나 설명만 잘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서른살 백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에요? 아, 몰라요. 저 처음 보는데 친한 척 한번 해본 네. 거예요. 기숙인 줄 알았어요. 인사해준 거예요. 네. 처음 봤어요. 반갑습니다, 30살 백수님. 백수 탈출하세요. 방송 네. 잘 보시고. 네. 추천!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례. 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로젠이라는 회사의 유통 택배 회사. 로젠이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로젠? 그죠? 네. 물류회사, 택배회사인가요? 택배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로젠 택배. 기다리시죠. 이 로젠 택배 로젠 물건을. 택배. 네. 저도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 홀치님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네. 제가 이제 S사의 근데 바꿨는데, 길쓰리를 쓰다가 아니, 분홍색으로 바꿨, 이게 색깔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분홍색으로 바꿨어요. 그쵸?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저 사실 핑크색은 아니, 사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홍색이어가지고. 핑크색은 제가 사실 처음 써봐요. 물건 그 통틀어서 제가 살아온 것 중에 핑크색은 제가 처음 써봐요. 네. 이게 SE예요. 최신 폰이라고 하네요. 네. 잘 나가요, 체코치님 요즘에. 일단은 저는 사실 아이폰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달라고 했죠.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달라고 했더니 물론 가격을 안 알아본 건 아닌데 가격을 딱 알아봤는데 이게 최신 폰이에요. 근데 봤더니 핑크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색깔 없나요? 했더니 다른 색깔 없냐고 했더니 이걸 주면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민하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남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핑크색을 남자는 핑크죠. 네, 일단은 네, 핑크색을 했고 이제 케이스로 이걸 쓰긴 하는데 네, 일단은 핑크예요. 결론은. 네. 제가 볼 때 체코치님이 되게 오래 써요, 그런 거. 네. 그거 저도 오래 전 쓰는데 핸드폰을 한 4년 썼어요. 4년. 제가 볼 때 이거 최소한 3년 이상 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년 썼어요. 4년. 제가 기록해보니까 4년 썼고 이제 이거는 그렇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다 핑크 많이 쓰더라고 제 주변에. 이제 알아보니까 은근히 많이 쓰고 지금 아이폰 SE는 이거밖에 없대요. 핑크색밖에. 네, 아직 다른 색깔이 안 나와서. 여성분들이 되게 좀 좋아할 만한 색깔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케이스는 이걸로 좀 저희 남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걸로 다니고 있어요. 네. 아무튼 틈새 핸드폰 자랑 했고요. 네. SE는 혹시 아직 핸드폰 바꾸시려는 분들 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멘토 회원분이나. 네. 근데 좀 아직까지 만족이에요. 만족. 네. 그래서 혹시 아이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뭐 먼저 사본 사람으로서 정보를 드릴게요. 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다음 합격자분 소개해주세요. 네, 아까 로젠 택배 법인 영업팀의 이제 최종 면접까지 보신 분인데 이분은 스펙이 이제 지방대고 학점이 3.1이에요. 3.1이고 관련 경험이 이제 과일 가게 아르바이트, 유통회사 아르바이트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서류 통과도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최종적까지 간 게 이제 로젠택배 법인 영업팀이에요. 근데 초반에 이제 영업팀이니까 저 영업 성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할까요? 코치님 이렇게 질문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법인 영업팀은 그래도 영업 중에 남자를 선호하는 직무이고, 그리고 건당 사업이 커서, 네. 건당 나이는 이제 이 회원 같은 경우는 이분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가 2번인데요. 네,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긴 게 아니라 2개월 동안, 네, 각각 2개월 동안 한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서류 통과 확률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스펙이 비해.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걸 어필했냐면, 아르바이트 기간은 짧지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실제 성과를 냈던 사례를 디테일하게 어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류 통과 확률을 올렸고, 네. 실제적으로 네. 이제 최종까지 간 데가 로젠의 법인 영업팀. 그리고 여기는 업계에서 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4위인가 그렇고, 네. 실제로 제가 관상 면접학을 컨설팅 때 진행을 해주는데, 제가 뭘 했냐면, 마지막에 이제 대표님 면접이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대표님이요? 네, 그러니까 그 택배 회사 임원 면접. 임원이요? 네. 제가 그분들의 관상을 좀 봐드리고, 이렇게 공략해라 팁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은 그래도, 잘 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기다리고 있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실제로 기간은 짧지만, 이제 냈던 성과의 어필해서 확률을 올렸어요. 네. 사실 법인 영업 쪽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네요, 보니까. 그죠? 이제 네. 법인 영업이라는 게 뭔가요, 소리코치님? 법인 영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이라는 건 이제 회사라는 의미인데 회사에 대해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남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로 업무가 계약서라든지 뭐 발주서라든지 뭐 견적서라든지 이런 페이퍼워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업 업무랑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네. B2B? 그죠, B2B라고 보시면 B2B라고 하죠.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영업적으로는 경력 쌓기에는 B2C보다는 B2B가 좀 더 나아요. 네, 오히려 네.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경력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일반 영업도 아니고 네. 사무직같이 생겼는데. 아니, 근데 B2B 이제 영업에서 어떻게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B2B가 좀 더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적이 있는 그런 영업이기 때문에 경력 쌓기에는 B2B 그죠? 영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사업 규모도 크고 아무나 못하는 업무거든요. 되게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업무가 사실 B2B 법인 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원한테도 충분히 경력 쌓기에도 좋고 남자로서 계속 오래 일할 직무다라고 제가 교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고, 취업 전략은 비록 기간은 짧지만 이제 성과 위주로 어필해서 네. 이제 확률을 높였다는 거 얻어가시면 되고, 네. 그 다음 회원. 그 다음 회원은 일단은 제가 말할까요? K님은 나중에 할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네. 일단은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Always님. 어레이즈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신데 어레이즈님 사례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K 근섭님. 아무튼 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수협 중앙회를 합격하신 분입니다. 이금융권이죠, 수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12월 달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1금융권이 된대요. 네. 되게 좋은 소식이죠. 아무튼 네. 지금 저희 회원 중에 이제 수협 중앙회 합격해서 이제 내일 최종 면접 기다리시는 분인데 이분도 지방대예요. 지방대고 학과는 사회과학 계열이고 네. 수업 좋죠. 네. 그리고 토익은 500점대고 네. 그리고 상경 계열이 아니에요. 근데도 서류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근데 이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어떤 걸 어필했냐면 이제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 M사에서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 M사. 패스트푸드로 유명한 M사. 햄버거 가게 M사.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햄버거를 판매하면서 판매하니까 좀 웃긴데 거의 총 기간이 한 4년. 뭐 간헐적인 것도 있지만 4년간 알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 중에 그 기억나는 사례를 저한테 제가 이제
딱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어필할 거를 작성해서 이제 사실 요새 은행권에서 강조하는 게 지금 영업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출을 올렸던 사례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본 사례들 정리해서 자소서에 어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물론 이분이 필기 시험도 잘 통과해서 이제 넘어간 케이스지만 이분은 근데 그 금융 자격증이나 이런 건 있었나요? 혹시? 전혀 없습니다. 혹시 금융 관련된 그런 사회 경험 있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뭐 따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인턴 경험 있어야 되고 막 있어야 되냐고 막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 교육팀 중에서. 근데 사실 그렇게 관련 경험 직접적인 게 없어도 다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 요새 자소서에 본인이 했던 거를 어떻게 녹여내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행들 네. 추세가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영업력이거든요. 영업력. 네. 영업력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 준비하시는 잘 보세요. 영업력이기 때문에 그걸 어필하셔야 돼요. 물론 뭐 필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면접에서는 면접도 그렇고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영업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력을 고졸로 낮추는 추세가 사실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영업도 해외 영업도 그러니까 해외권 은행권들이 보면은 다 지금 지적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업계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력 있는 영업력 있는 고객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우리 은행한테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매출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어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서빙 아르바이트나 했던 거 있잖아요. 되게 막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여기서 내가 무슨 성과를 냈지?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보통 고객 응대하고 아니면은 뭐 고객 뭐 클레임 처리하고 아니면은 그런 뭐라 그러죠? 의사 커뮤니케이션 아무튼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필하시면은 뭐 영업이나 영업관리 쪽 지원하시는데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금융 관련 이슈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네. 아무튼 30살 백수님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아무튼 그거는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Q&A 시간에 주세요. 방송 저희가 막판에 이제 Q&A 시간에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네. 네,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분. 네. 아무튼 네. Q&A 시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를 자소서에 어떻게 어필해? 좀 재밌지 않아요? 저 갑자기 승부욕이 막 샘솟는데요. 이걸 어떻게 자소서에 어필할까? 되게 엄청난 좀 흥분되네. 도전 정신을 네. 이끌어주시는데 생동성 시험 처음 봤어요.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필을 할지.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난제네요, 난제. 네, 사실 난이도가 있지만 저 재밌겠네요, 한번. 네. 이따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네. 뽑아낼지. 생동성 시험 근데 아르바이트. 사실 그냥 별까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사실 좀 쓰긴 좀 그래요. 생동성 자기 피 그- 먹거나 약 먹고 이제 실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나 이런 실험 제약사나 이런 데서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시술이나 이런 어떤 검사나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시판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에 임상 시험 중인 판매하기 약을 전에, 네. 임상 시험 중인 약을 생물에게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그 실험 대상이 이제 인간인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짧게 하고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좀 생체 신체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로 돈 벌 때 좀 많이 하는 네. 거긴 한데 이것도 약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고지혈증 이런 거는 저는 70만 원까지 받는 것도 해보신 적 많고요. 있어요?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보통 대학교 보면 게시판에 많이 떠요 막 그런 거 생동성 실험 이런 거. 저는 뭐 네. 예전에 제 주위 분이 비타민인가 했었는데 한 이틀을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처음에 혈압이나 뭐 이런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제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지나고 밥이랑 다 주고 이제 하루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피 검사하고 끝 이런 좀 괜찮은 아르바이트. 저는 짱이에요. 복덩이님 지하철에서 많이 봤죠. 이거 지하철 거기 광고판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많이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쪽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시판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막
근데 한번 좋은 의미에서 네. 난치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3일간 100만원 쏠쏠하죠. 근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설사나 복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손떨림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경험담 같은데. 제 주변에서 한 사람을 좀 많이 봐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안 했는데 좀 솔깃하긴 하죠. 사실 대학생인데 3일 동안 하고 100만원 받으면은 그죠? 되게 위험한 약인 것 같아요. 3일 동안에 100만원이면은. 네. 전 70만원까지 모르겠는데 3일 동안. 네, 보통 30만원대가 제일 많긴 해요. 네, 기본 뭐 감기 네, 저도 제가 봤던 거는 한 3일에서 한 30만, 이틀에서 한 30만원? 이 정도. 웬만하면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 다음 사례. 자,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네요. 그 다음 사례.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말씀드릴 분은, 저희 기숙학교 1기 교육생입니다. 취업기숙학교. 취업 기숙학교 1기 교육생. 4월 22일,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했던 취업 기숙학교에 참가한 교육생이에요. 이분은요, 30살, 남자 회원이고요. 지방대에 토익이 없습니다. 무토익. 무토익이에요, 무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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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기. 공백기 2년. 2년. 거의 2년이에요. 1년 10개월인가 그런데 거의 2년이고요. 반돌림 하면 2년. 네, 2년이고요. 기숙학교 하기 전에 100번 정도 서류 지원을 했대요. 100번. 네, 근데 취업이 되지 않아가지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기숙학교에 신청한 회원인데 1박 2일 동안 네. 이제 하드 트레이닝. 정말 하드 트레이닝 했죠. 1박 2일 동안. 하드 트레이닝 받고 네. 합격한 회원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이 회원인데 드디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종 합격. 네. 어디를 했죠? 어디에 있죠? 자, 여기 아이디 말할까요? 아이디 말하죠, 뭐 네. 이미.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즈님. 얼웨이즈님이라고 있어요. 얼웨이즈님. 네. 얼웨이즈님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어레이즈님. 얼웨이즈님 통화 한번 할까요? 통화 한번 할까요? 여러분 통화 한번 해볼까요? 얼웨이즈님이랑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얼웨이즈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레이즈님. 네, 무토익이에요. 오픽이 있는데 오픽이 IL인가 그래요. IL인가 그래요. 네, 막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만큼 대단한 거죠. 아무튼 진짜 축하드립니다.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 번호 합격한 회사. 합격 기업은요. 어레이즈님한테 말하러 갈까요? 네. 네. 한번 전화로 해서 어레이즈님 전화 한번 할게요. 받으세요. 진짜 합니다. 스피커폰으로 하죠. 네. 자,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진짜 방송 애청자분이에요. 자, 갑니다. 오, 일천정. 잘 들리세요? 어레이즈님 안녕하세요. 어레이즈님! 네, 어레이즈님!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오. 여러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여러분? 아주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좀 딜레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어레이즈님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좋으시죠? 네. 미남이에요, 미남. 네, 안 보니까 막 던지는 거. 네, 여러분 느껴지죠? 자, 어레이즈님. 어레이즈님이 합격한 회사가 어디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백화점. 엘베카죠. L백화점입니다, 여러분. L백화점. L백화점이에요. 직무는 뭔가요, 직무? L백화점. 직무는 뭐예요? 직무는 전문 직무직. 오. 전문 직무직. 나름 그래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네요. 알아서. 네, 알아서 역시. 네. 네. 아직 왜냐면 입사하기 전이라서 네, 좀 조심스럽거든요. 네, 불안한 게 있을 거예요. L이에요, L. LG백화점. LG백화점. 상사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L백화점이고요. 전문 직무직입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입사가 언제죠? 입사를요. 8월 1일 날 예, 8월 1일. 입사가 8월 1일이에요. 정말 최고의 입사하기 전까지 뭐 하실 거예요? 최고의 시나리오 같아요. 지금 2주가 넘게 남았는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네. 그동안 좀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좀 부모님이랑 뭐 친척분들도 좀 뵙고, 뭐. 여자친구 없으신가요? 여자친구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생기실 거예요. 네, 당당하게 만들면 돼요. L백화점 가면은 괜찮으신 분들 많을 거니까. 네. 아, 좋네요. 근데 지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분이 어때요?
이건 안 물어본 것 같은데 고생 진짜 100번 지원했다가 이제 합격했다 그래서 네, 기분이 어때요, 진짜? 기분이 되게 많이 좋더라고요. 합격 소식 들었을 때 기분 일단 처음엔 좀 얼떨떨했어요? 뜰뜰했는데 교문에 일단 아무래도 좀 합격하고 나다 보니까 좀 네. 집에서 약간 좀 대우도 좀 달라지는 아, 것 그래요? 같고 역시. 반찬이 달라졌나요? 뭐 하여튼 입사해봐야 알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되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잘 아. 하실 거예요, 약간. 네. 원래 유통 쪽 지원하셨고. 네. 자, 그럼 어레이즈님 학교가 어디죠? 저 공대에 있는데 좀 학교마다 좀 달라가지고 공대 출신? 네 공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학과 이름을 말해야 되나요? 아니요, 굳이 안 말해도 됩니다. 공대 출신 유통 관련 전문직이에요. 네. 전공 뭐야,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 산업공학이에요, 공대. 공대네요, 공대. 아, 공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공대 출신, 공백기 2년 가까이 되고요. 백화점 근무 남성, 네. 30살. 30살 무토익. 네, 지방대 출신이고요. 관심 있는 여성분들.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뭐, 네, 연락 주시면은 그냥 네. 연결시켜 드릴게요. 연결까지는 모르겠고. 키도 커요. 키도 커요. 그죠? 180 몇이죠? 아무튼. 네, 키도 크고요. 자, 아무튼. 지방이에요, 지방대입니다. 30살 교수님. 네. 네. 여기 말고도 그 서류 합격한 기업은 뭐 미니스탑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소. 네, 이런 이쪽 데도 유통 관련 직무 서류 면접을 합격했고요. 보고 오셨죠. 네. 자, 아무튼 지금 좀 그래도 저스펙으로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애청자들한테 아니면 멘티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 한 번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해주세요. 공대생인데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들이 합격해야 될 유통 전문직 쪽으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하하하. 그게 일단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전화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그죠? 저희도 지금, 저희도 지금 설레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스펙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힘드신 거 아시죠? 좀 약간 많이 자소서도 보완하고 이제 면접 컨설팅도 받으면서 좀 많은 도움 받았었는데 날씨가 좀 많이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주식 준비 활동하면서 좀 약간 좀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약간 마음이 있는데 좀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고 좀 더울 때 말도 뭐 잘하세요. 그냥 집에만 있지 마시고 좀 밖에 나가면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뭐 공원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약간 힐링하시면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면접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말이 되게 말이 뭐 늘었어요. 면접처럼 네. 하는 말을. 원래 기숙학교 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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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때 진짜, 한심했는데. 말을 되게 잘하셨어요, 저는. 네. 아무튼 뭐 저희가 따로 뭐 이거 지금 돌발 상황이거든요. 네. 따로 갑자기 한 거예요, 지금. 뭐 안 한 건데. 기획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대부분 그냥 무대보를 지금 하는 건데.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리고요. 예, 남은 기간 동안은 뭐 좀 쉬다가 재밌는 거, 그동안 2년 동안 못했던 거 100번 좀 하시고 휴식기 좀 갖고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면은 구직 활동만 할 때만큼도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올 거니까 많이 나는 기대가 지금 백화점에서 어떻게 일할지 그런. 아무튼 잘 쉬다가 출근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놀러 오세요 한번. 한번 오세요. 맞다. 그리고 우리 근섭 씨는 그게 있습니다. 야, 한 가지 보험을 들게 된 거야. 무슨 보험이냐면은, 우리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거비 코치님이나 소니 코치님은 다 이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스펙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받고 합격한 교육생 출신인데, 우리 근섭 씨도 딱 보니까 이제 빠삭해, 취업 쪽으로. 그래서 만약 롯데백화점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 퇴사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 거비 코치님처럼 저 힘듭니다 대표님, 저 힘듭니다 소니 코치님 해서 거시기를 하면 됩니다. 네. 와우. 거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첫 출근 잘 하시고. 네. 남은 기간 힐링 많이 하시고. 네. 아무튼 통화 감사드려요.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근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완전 생생 뭐죠? 실시간 실시간. 네. 실시간 방송. 들리는 방송. 네. 말 되게 잘하시네요. 네, 말이 깜짝 놀랐어요. 면접 실전 보면서 지금 언변이 엄청.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아, 이분 어떻게 붙었냐면요. 옛날에 의류 매장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어필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의류 매장 아르바이트 한 거 가지고 어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합격을 한 겁니다. 네. 네.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보면 안 쓰는 분들도 있거든, 기간이 짧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력서나 자소서에 어필을 하면 네,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동생분들, 후배분들, 혹시 대학생들 분들 보면 아르바이트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뭐 취업을 따로 준비한다고 공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추천을 해주세요. 여러분, 900점 토익 점수보다 아르바이트 하나 더 좋을 때가 있어요. 900, 토익 900점보단 아르바이트 1년이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네. 토익 준비 6개월보단 아르바이트 6개월이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아무튼 기분이 좋네요. 통화하고 하니까. 저도 좋네요. 되게. 네. 아무튼 자, 아무튼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다음 순서는 다음 순서는? 실제로 저희 회원들이 이제 카페에 면접 후기를 올려요. 그 취업외신 여러분들 보시면 네이버 이제 카페에 취업외신 네이버 카페에 면접 후기를 올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이제 후기를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후기를 저희가 실제 나왔던 최근 따끈따끈한 네. 이번 달에 면접 본 분들의 면접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 최신 기출. 최신 면접 기출문제입니다. 뭐 시중에 파는 그런 책들보다 더 생생한 그런 리얼 기출문제예요. 실제로 나왔던 레알 기출문제. 면접 기출문제예요. 레알 기출문제입니다. 네. 일단 아까 그 제약회사 감사팀, 국제약품 감사팀에서 면접 본 분들, 면접 본 회원이 올렸던 후기인데 여기 질문 보면 이제 질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예를 들면 혹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저는 직장 상사가 터무니없는 걸 시켰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게 이제 2차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인데 2차 면접이다 보니까 이제 인성적인 걸 많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팀 직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뭔가 감사팀은 사실 다룬 업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회사의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회사의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신중한 직무가 이제 경영지원부서나 특히 감사팀, 뭐 법무팀, 윤리경영실 이런 직무들의 직무인데 그래서 신입도 사실 많이 안 뽑아요. 뽑더라도 아무튼 거기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직장 상사가 터무니없는 걸 시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면접 기출 문제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글로 써도 돼요. 질문은 이제 아직 상사분께서 터무니없는 걸 시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선생님? 직장 상사가 터무니없는 걸 시켰어요. 우선은 근데 저 같은 경우 박 대표님이 우리 그 멤버들 중에서 휴가가 있는 그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한테 갑자기 휴가를 가지 말라 그랬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가를 가지 말라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코치님? 자, 거기 굳이. 근데 저는 일단 전제 자체가 틀린 게 뭐냐면 터무니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회사에서 뭔가 휴가를 갑자기 취소했다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고 일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근데 관련 질문이 거의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상사가 뭐 부당한 짓을 했겠다거나 근데 전제 자체가 일단 터무니없는 일 부당한 짓 이런 것들이거든요. 포인트는 그 다음에 뭐 불법적인 일을 시켰다라든지 아니면 뭐 상사의 불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뭐 알게 됐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같은 뭐 유사 질문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우선은 답변 방향을 말씀해 드리면요.
그런 걸 말씀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게 손해가 되냐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입 이거잖아요. 신입.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좀 하죠. 어떻게든 뭐 이제 그게 터무니없든 뭐가 됐든 우선은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하면은 이게 상사, 관리자 그분한테 이제 면담을 요청해도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이 부당한 사실 판단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솔직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돼요. 거의 이제 뭐 직속 상사나 이제 주변 동료분들께 고민을 공유해서 뭐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뭐 퇴근을 했는데 뭐 갑자기 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로 나와야죠. 네, 일단은. 네. 회사의 이익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퇴근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 갑자기 오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거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 회사의 그런 이익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뭐 그 다른 관리자 그 위에 관리자를 통해서 이런 뭐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뭔가 경력직 분도 있고 신입도 있다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저희 홍보팀이 알려주신 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 네. 신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걸 판단한다는 거를 좀 오히려 상사분이나 이렇게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주변 동료분들이나. 네. 그리고 경력직 분들은 이제 실제로 아까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답변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되고요. 네. 이직이나 이런 거 면접도 하니까.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또 그럴까요? 네, 한번 골라보세요. 이 질문. 자, 3명이서 만나봐요, 면접을. 3명 중 1명만 취업이 돼야 한다면 누가 돼야 할 것 같나? 3명 중에 1명만 뽑아야 된다. 그럼 본인이라면 이런 거 누구 미스 뽑겠냐? 코리아에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3명 중 1명만 취업이 돼야 한다면 본인이라면 누굴 뽑을 텐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3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돼요. 4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고 2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고 그죠? 보통 최종 면접 막 2명이서 볼 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네. 당신네 둘이 남았는데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누굴 뽑겠나? 이런 질문들. 그렇죠?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네. 자, 우선 첫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붙는다고 했죠, 당연히. 자기가 뭐 이 면접자보다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면접관이라면 저를 뽑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맞고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 면접 볼 때 옆에 면접자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들어야 돼요. 같이 이렇게 호응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면접 볼 때도 이제 또 답변하는 거 외에 그런 점수가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팁을 네. 좀 드리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뭐 소니 코치님이랑도 한번 말을 해봤던 주제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상대방 경쟁자들을 그분들한테 맞는 다른 직무를 추천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면접자가 옆에 계시는 면접자 지원자가 무슨 뭐 아르바이트를 했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경험들은 다른 직무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일한다면 훨씬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직무의 지원자는 제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말을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까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본인 이미지도 띄워주면서 잘 발휘할 수 있어요.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거예요. 네, 되게 또 하나 팁 알려드릴까요? 이런 네. 틀에 박힌 거 말고 이건 두 번째 거는 틀에 박힌 건 아니죠? 그죠? 네, 다른 직업 추천하는 것도 좋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옆에 계신 지원자 보니까 말도 되게 잘하고 제가 좀 꿀렸거든요. 말도 되게 잘하고 뭐 외모도 되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회사 일 하는 것보다 다른 뭐 방송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예, 좀 매체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비주얼 쪽으로 봤을 때 괜찮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대중 앞에 나가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분의 삶을 사는데 훨씬 더 맞습니다. 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을 추천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답변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뭐 좀 사실 좀 장난식으로 했지만 실제로 진짜, 진지한 상황에서 진짜예요. 네, 뭔가 그 상대방들의 강점을
딱 씹어주고. 네, 칭찬을 하면서 네. 자네는 이 지원자는 저기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네. 그럼 오히려 되게 분석력도 있어 보이면서 본인의 이제 적합성을 더 어필할 수 있거든요. 센스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답변 센스. 근데 이게 사실 막상 실전에서 그게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공이 좀 있어야 이런 것도 그냥 넉살을 좀 부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렸던 거는 네. 이제 한번 그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가시라고 드린 거예요. 네. 일단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사실 그 아까 감사팀 합격한 회원분의 이제 합격 후기를 보면, 면접 후기를 보면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뭐 누가 봐도 명백한 비리를 저질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나 아니면 사실 감사팀이 이제 회계나 법무 쪽으로도 지적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계나 법 쪽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냐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우실 만한 그런 질문 저희가 골라봤어요. 네,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회사로 넘어갈게요. 어디죠? 다른 회사. 푸르밀 아시나요, 여러분? 푸르밀 아십니까? 푸르밀 유제품 판매하는데, 가나 초코우유 아시나요? 가나 초코우유 파는 데예요. 아, 만드는데. 푸르밀이라고. 네. 자, 여기 면접 한번 기출을 볼까요? 근데 좀 긴 게 있었는데 사실 네 아무튼 푸르밀 네. 네 사실 네. 이게 아니에요. 박 대표님 푸르밀 근무하셨나요? 근무는 안 하셨죠? 아니요, 근무하시지 않았어요. 네. 푸르밀 지원 동기를 그때 방송. 아, 예, 맞아요. 푸르밀 지원 동기 그때 제가 아마 알려드렸을 거예요. 제 건데, 그럼. 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푸르밀 면접을 봤어요. 네. 저도 면접을 봤어요. 이걸 보죠, 이걸 차라리. 네. 아무튼 푸르밀에서 실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한번 골라주시죠,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뭐 유제품 아니면 과자 쪽 아니면은 뭐 그런 식품 그런 데 관련돼서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경쟁사 제품 뭐 몇 개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경쟁사 제품을 몇 개 말해봐라. 우리 제품 몇 개 말해봐라. 그래서 경쟁사 제품을 왜 물어보는 걸까요? 경쟁사 제품을 왜 물어보는 저한테 걸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냥 네, 네. 아무나. 경쟁사 제품을 왜 물어볼까요? 경쟁사 제품을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근데 사실 면접에서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질문이 딱 들어오면 의도 파악부터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네. 의도 파악.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왜 면접관이 저런 질문을 할까? 물론 네, 교육생들이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네. 그럼 좀 답변이 물론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지만 좀 방향이 좀 잡히거든요. 네. 그렇죠. 타사 분석. 다른 회사도 같이 분석을 하는 분석력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고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는 사실 지원자를 볼 때 뭐 역량도 좋고 인성도 이런 걸 다 보는 건 물론 맞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얼마나 입사 의지가 있는지 이거를 사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경쟁사 제품을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로 이 사람이 우리 업종, 우리 회사에 관련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사 의지를 판단하는 그런 의도인 거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경쟁사 제품을 말해봐라. 네.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답변을 그럼 의도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 답변은 이거 그냥 말하면 돼요. 경쟁사 제품 세 개 말해봐라면 3개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추가로 경쟁사 제품을 말하고 추가적으로 뭘 말하면 좋을까요?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의 강점이라든지 보완점이나 그렇죠.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까지 비교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면접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뭐냐면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거 외적으로 좀 부연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설명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면접을 잘 보는 거거든요. 아까 그 방금 전화 통화한 근섭님도 보면 질문 하나를 던지면 본인이 술술 말해요. 네. 그냥 네. 약간 네. 그래서 면접 답변하실 때는 물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좀 간결한 범위 내에서는 네. 자, 우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짧게 해가지고 포인트만 짚어서 갈게요.
아무튼 경쟁사 제품 3개 말해봐라는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결론은 이제 의도는 입사 의지를 물어보는 거고 답변하실 때 경쟁사랑 지원하는 회사의 제품을 비교해서 답변하시라는 거. 네, 그렇게 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할 때 경쟁사 부분도 기업 정보 서칭할 때 참조를 하세요. 그럼 더 답변의 질이 올라가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이제 판매 쪽 이런 특히 면접 물론 서류에서는 이런 판매 쪽 어필하는 건 맞지만 사실 영업팀에서 하는 게 채권에서도 있거든요. 미납금이나 이런 거 세수 업무도 있기 때문에 프로메일 방금 저희 카페 합격 후기에 올라와 있는 기출 문제 중에는 실제로 영업관리팀 지원하는 분이었는데 질문을 받은 게 혹시 월말에 뭐 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채권 관련된 자 영업관리 지원하시는 질문이 분들 있었어요. 월말에 대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바로 말씀을 그냥 드리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담보를 설정해놓고 거래를 해요. 그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못 받는다면은 그 담보 걸어놓은 거를 가지고 회수를 한다. 아니면은 기존에 줬었던 그런 이제 물품들을 다 회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손해나 대금이 만약 그러니까 정리하면 담보가 별로 없다면은 이미 줬던 물건들을 다 빼오는 게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담보 설정한 걸로 거기서 이제 차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답변이 되게 디테일해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걸 왜 짚어드렸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처음에 구직장 생활 좀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영업은 그냥 실제로 그냥 판매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실무에 가서는 뭐 미납금 회수라든지 그런 네. 채권 회수 이런 업무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거고 그 답변 내용은 이제 소니 코치님이 답변해 주신 거를 실무적인 되게 입장이니까 실제 영업에 계셨던 분이라서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정리를 하면. 네.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알아두세요.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영업 업무 중에도 채권 회수 업무가 있고 이걸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건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듀오백 면접 후기인데 이분도 최종 합격을 하셨죠. 시작도 했어요. 이건. 듀오백으로 유명한 회사의 영업 지원 면접 후기인데 여기서는 어떤 질문이 왔었냐면 여기도 비슷한 질문이 있네요. 아까 저희가 했었잖아요. 상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도 이 질문을 했어요. 어디든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상사가 부당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본인을 왜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뭐 매일 다른 회사에서도 네.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직무 왜 지원했는지, 네. 성격이 뭐니 어떤지,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근데 뭐 기본적으로 좀 더 기본적인 질문이 많네요. 네. 여기는. 그럼 넘어가서 넘어가고 여기저기 하나 더 하죠. 여기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누가 썼는지 참. 네. 자, 그런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매출을 올려야 된다. 마케팅 아니면은 뭐 홍보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은 영업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질문이 뭐였냐면 네. 우리 회사가 1억 원어치 매출을 올리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굳이 1억 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네. 뭐 어떤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이거 사실 기업들이 이거의 면접 출처는 이제 푸르밀 영업관리 면접입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질문들이요. 들어보고 보통은 다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지원자가 실제로 만약에 뽑았을 경우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역량을 좀 가졌나 안 가졌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된다면은 그 회사의 제품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제품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나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출 올리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근데 이런 질문은 사실 더 처음에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해라라고 했을 때는 거의 보면은 다 지적해서 시키는 게 또 있지만 네. 혹시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혹시 이 중에 답변하실 분들 손 들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준비는 사실 답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진짜 막 창의적인 거를 뭐
답변하기도 사실 좀 그렇고, 이런 경우는 좀 벤치마킹을 준비하면 좋아요. 벤치마킹. 실제로 네, 실제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들 막 인터넷 시트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고 벤치마킹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팝업 스토어라고 아시나요 혹시? 팝업 스토어라고 부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일정 시간 동안만 거기서 이제 막 홍보하고 다시 치우고, 이런 마케팅 방법이 하나 있어요. 홍보 방법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그죠? 네,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많이 하는 마케팅들은 방법들은요, 실제로 하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적당. 남들이 많이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벤치마킹 하고 준비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정리해드리면, 만약에 면접이나 자소서 항목 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이나 항목이 있다라면 그동안 존재했던, 그러니까 U에서 U를 창조하는 게 더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예시가 이제 소니코치님이 말씀해 주셨던 파워스토어나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맨날 강조하는 신문에 가면 이런 정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업계에서 신문 보시면 이제 실제로 성공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걸 벤치마킹 하셔서 아이디어로 제시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예시가 이제 파워스토어였어요. 네. 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순서로 Q&A 시간입니다. Q&A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저 음악 한번 들어드릴게요. 오늘 네. 힐링하고 싶어서 제가 추천곡 한 곡 받겠습니다. 추천곡 한 곡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네. 올려주시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추천곡 하나. 야, 이 사이에 뭐 질문 같은 거 올리셔도 돼요. 네. 네. 질문이랑 추천곡 질문이랑 추천곡 올려주세요. 아까 뭐 생동석 시험 그런 아르바이트 질문 첫 번째 있었고 처음 받은 게, 혹시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제 마음대로 틀 거예요. 없으시면 네.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DY 데이데이. 이런 오늘 민혁 코치님이 저한테 오늘은 BY 트지 말라고 하던데. 민혁 코치님, 네. 일단 무명이야님. 알짜송이에요. 무명이양 아니고. 아니요, 그 추천. 추천곡이요? 노래는 데이데이님 적어있고 제가 틀 거예요 이거. 하는 동안 저는 답변해드릴게요. 알짜송님, 떨어졌던 회사가 똑같이 재공고를 일주일도 안 돼서 올렸는데 좋은 사람을 못 구했던 건가요? 네, 적임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거고, 아니면은 뽑아놨던 사람이 갑자기 왔다가 뭐 하루 만에 퇴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공석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한번 떨어졌잖아요. 다시 지원하지 마세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답변해드렸던 건데, 만약에 자소서를 본 회사다라면은 뭐 바꿔서 그죠. 바꿔서 하는 건 괜찮은데 지원을 하시고 다시 그대로 지원하면은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네. 진짜 아쉽다라면 지원을 하시는 거고. 네. 그 아까 질문 중에 뭐 생동성 아르바이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른산 백수님이 이제 생동성 아르바이트를 뭐 어떻게 이력서에 써야 되냐, 자소서에 써야 되냐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직무적으로 어필할 거리가 사실 없어요. 네. 물론 뭐 생동성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뭐 검사하고 어떤 시험지를 작성하고 이런 업무를 했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피실험자로 참가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추억 속에 묻어두시면 됩니다. 구직 활동할 때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도 만약에 어떤 잘 골라서 하셔야 돼요. 물론 무조건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활용도가 높지만, 뭐 생동성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아르바이트들은 네, 크게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쓰지 마세요. 그래서 네. 네, 다른 아르바이트 한번 참고를 하세요. 네. 아무튼 자, 에이스 호응님,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킬 경우 질문하는 의도나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저희가 했던 거 아닌가요? 약간 했던 건데 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도는 그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거예요. 역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난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좀 압박식으로 좀 물어보면 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사실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표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압박 질문을 해서. 네. 자, 그리고 여기 민야 코치님이 의리를 중시하는 회사가 그런 거 많이 물어본다던데, 맞아요. 좀 노조가 있다거나, 이런, 의리를 중요시하는 회사들은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긴 해요, 그쪽에서. 그래서 얘가 뭐, 내부 고발자의 그런 기질이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서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답변은 그냥,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바로 고발한다가 아니고, 우선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거를 어필해주면 돼요. 나는 무조건 보자마자 바로 어디 위에다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우선 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지금 BY의 데이데이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없으시면 저희 물러갑니다. 없나요? 없습니까? 10초 할게요. 10초. 네. 없으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30살 백수님, 아르바이트 기간이 적더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동안 했던 것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저희도 회원들이 처음에 딱 와서 저는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꼭 이력서나 자소서에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상담을 해보고 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자기는 그걸 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안 넣었어요 라고 하는데 되게 좋은 소스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30살 백수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뭐 전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엔 좋죠. 생동성 아르바이트보다는. 네, 공장 아르바이트 했던 거 좋아요. 왜냐하면 되게 특히 어문 계열, 그러니까 뭔가 상경 계열에서는 영업이 그 직무의 꽃이라면 사실 생산 관련, 공장 관련 직무에서는 이제 생산직이 사실 직무의 기본이죠.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 일단은 질문 Q&A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야, 취업을 그쪽으로 하신다고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꼭 취업이 안 돼서 그런 대로 그런 본인의 직무에 맞지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데를 가시는 것보다 아니면요 그냥 기초상담 들러 오세요. 네. 콘서트 듣고. 작콘 콘서트 네. 듣고 오세요. 네. 네, 그러면 좀 막연한 게 많이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북동희님이 아까 계셨던데 아무튼 네. 그분도 작콘 콘서트 안 들어보시면 들어보시고 재능 기부 특강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언제 하죠? 이번 주는 토요일 날. 네, 이번 주도 토요일 날 무료 특강이에요. 그래서 네. 1시부터 3시까지 있고요. 매주 해요, 매주. 저희도 지금 하는 이제 아프리카 방송처럼 무료 재능 기부 또 오프라인에서 저희 진행을 합니다.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저 밑에 깔리는 그 아이디 네, 방송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여기 링크를 네, 매니저님께서 지금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여기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재능 기부 특강이기 때문에 닉네임도 말해주세요. 오셔서 네, 저 방송 봐요 하면서 네. 네, 그럼 되게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방송에서 보는 거랑 좀 색다를 네, 겁니다. 좀 다를 거거든요. 네. 저도 이렇지 않아요. 이분도 그렇고. 방송이랑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기대하고 오셔도 좋으니까. 네. 네, 대표님이 직강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참 뭐예요? 네,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좀 취업 정보통만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합격한 사례 말씀드리면서 좀 힘 좀 내시라고 또 네.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다 스펙이 안 좋아요. 다 저스펙이고 네. 취업 스킬 그리고 절박함으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 취업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잘 될 겁니다. 네. 파이팅 합시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그리고 가끔, 아무튼, 가끔 저희가, 가끔 취업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를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레이즈님, 합격 축하드리고, 어레이즈님은 회사를 가서도 방송을 보실 건가요?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틀어놓고 일하세요. 네. 일하는 시간은 아니구나. 이런 틀어놓고 심심할 때 들어와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소식도 좋은 말씀 좀 소식을 해주시고요. 전해주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은 막 취업 그렇게 뭐 직무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갈게요.